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앞선 편들에서 전체적인 계보 소개해드렸죠?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제가 친절하게 알기 쉽게 또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지난 시간에 몽골 부족의 리더 암바가이 칸, 그 라이벌 부족 타타르가 결혼할 것처럼 초청해서 금나라의 배신 후 팔아넘겨 목마 위에서 처형당하게 되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암바가이 칸, 내 후손들이여 너희들은 손톱이 모두 마모되어 없어질 때까지, 손가락조차 모두 마모되어 없어질 때까지 나의 복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다오. 그런데 칸이 처형당할 때 남겼던 그 마지막 말이 몽골 부족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기록으로도 남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말이 전해지게 되었냐면, 금나라 황제가 저 암바가의 마지막 말을 몽골 부족으로 그냥 전해줘라, 이렇게 해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야, 그냥 전해줘. 복수? 니까지 것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리하여 몽골 부족은 타타르족과 금나라 여진족 이들과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당연히 복수의 공격을 떠나지만 기록에 따르면 지역적인 승리가 있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결정적인 타격은 주지 못해요. 그러면서 대립은 장기화되고 이야기는 드디어 칭기스칸 아버지 때로 이어지게 됩니다. 칭기스칸과 그 아버지는 그 타타르에게 배신당한 암바가이 칸 계열이 아니라 카불 칸 쪽 계열인 거고, 이쪽 암바가이 라인이 타이치우드, 이쪽 칭기스칸 아버지 쪽 라인은 키아트, 이렇게 부릅니다. 칭기스칸 아버지 초기 생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얘기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대단히 용맹했고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기록과 함께 특히 타타르와의 대결에서 굉장한 용맹을 발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타타르가 가장 싫어하고 증오했던 인물이 바로 칭기스칸 아버지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쪽 타이치우드 계보에 아달칸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칭기스칸 아버지하고는 보시다시피 이제 둘이 친척 사이인데, 신원사에 따르면 이 둘이 원래는 되게 친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무언가의 이유로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이 둘이 자신이 거느리던 패거리들을 휘몰고 전투까지 벌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하고 경쟁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아예 그 경쟁 의식이 무력 충돌로까지 비화되었다라는 기록인 거죠. 칭기스칸이라는 대지도자 이전의 몽골 부족이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내분 때문이었습니다. 칭기스칸 아버지의 라이벌 이 아달칸의 아들이 타르구타이 키릴톡이란 인물입니다. 그 이름의 키릴톡이 무슨 뜻이냐면 탐욕스럽다, 시기 질투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 시기 질투의 대상은 아마도 이쪽 키아트, 칭기스칸 라인이 아니었을까.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칭기스칸 태무진에게 실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되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근데 칭기스칸 아버지도 사람이 그 좋은 말로 하면 엄청 용맹스러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거친 면이 있어서 주변에 굉장히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타르, 전사라는 별칭답게 워낙 개인적 용력이 뛰어났으므로 초원에 상당히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활동을 이어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는데, 지난 1편에서 말씀드린 주요한 지명 오논강과 부룩한 칼둔산, 그 두 개 말씀드렸죠. 전설적 시조 푸른 늑대가 처음 자리 잡았던 그곳. 칭기스칸 아버지가 그 오논 강가에서 어느 날 매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웬 수레하고 말에 탄 일련의 사람이 나타나는 게 보였어요. 뭐 매사냥 중이었으니까 여기저기 보다가 딱 눈에 들어왔던 거겠죠. 그들은 누구였냐면 한 쌍의 신랑 신부였습니다. 남자는 메르키트족의 칠레두라는 사람이었고, 여자는 올코노트족의 허엘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 쪽 부족 메르키트는 당시 초원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름 상당히 세가 있던 집단이었습니다. 이 메르키트의 칠레두. 근데 이때 이 그 둘이 뭐였냐면, 당시 초원에선 대릴 사위제가 있었는데, 이 남편 되는 사람이 결혼하고
한동안은 처가에 가서 수년간 일을 해주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그때 다시 남편 쪽 집안으로 부부가 되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지금 이 경우는 메르키트족의 칠레두가 수년간의 대릴 사위를 끝내고 부인 데리고 다시 본인의 원래 집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둘이 가는 걸 이 칭기스칸 아버지가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칭기스칸 아버지가 이 이동하는 수레를 먼저 유심히 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신부 허일룬이 대단한 미인이었다는 걸 먼저 감지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칭기스칸 아버지는 바로 말을 몰아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황급히 자신의 형과 동생을 데리고 다시 이 술에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요. 매우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 이렇게 이 패거리가 나타나 다가오자 그걸 본 허일룬은 순간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가오는 저는 저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저들은 지금 칠레두,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칠레두, 지금 당신이 목숨을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잊어야 해요. 세상엔 저 말고도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칠레두, 당신 생명을 위해 다른 여자를 찾으세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흑빛이 되는 칠레두, 허일룬, 그리고 다른 여자를 찾으신다면 그때는 그 여자에게 허일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이러면서 허일룬은 자신이 입던 속옷을 벗어서 칠레두에게 넘겨줍니다. 부디 살아 앞으로도 내 향기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 유목민들에게 상대방의 채취를 맞는다는 것은 대단히 깊이 있는 상호교감이죠. 아무래도 건조하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할 수 없는 환경이라 채취가 상당했을 겁니다. 가까이서 그러한 상호간의 채취를 공유한다. 이건 매우 의미 있는 교감이죠. 이러고서 허일룬은 마음의 대비를 하고 칠레두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면서 말머리를 돌려 반대편으로 달아납니다. 오농강을 거슬러 도망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형제들은 한동안은 도망가는 칠레두를 열심히 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놓치죠. 도주 스타트를 워낙 빨리 잘 끊었었기 때문에 허일룬의 빠른 의사결정이 남편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죠. 사실 영웅들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의사결정 능력인데 후일 보여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오는 징기스칸의 의사결정 능력, 작지만 뭔가 그 서막을 보는 것 같죠. 하지만 허일룬은 칭기스칸 아버지 형제들에게 잡혀서 그들이 사는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끌려가면서 허일룬은 이렇게 독백을 했다고 해요. 아, 칠레두, 당신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혹시 이 초원의 거친 바람에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있진 않나요? 이러면서 허일룬은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논 강물에 물결이 일렁일 정도로 숲의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곡을 했었던 거죠. 칠레두를 정말 깊이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칠레두가 대릴사유를 하면서 나름 긴 기간 정이 깊이 들었었겠죠. 근데 그게 뭐 갑자기 난데없이 지금 생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그런데 칭기스칸 아버지 형제들은 허일룬이 통곡을 하던 말던 본인들 거주지로 룰루랄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던 칭기스칸 아버지의 동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봐, 네가 아무리 울어봐도 소용없다. 네가 그동안 끌어안고 살던 사람은 이미 수많은 강과 산을 넘어간 상황이야. 네가 아무리 울어도 이젠 그를 다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만 그쳐라.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 근데 또 당시에 칭기스칸 아버지에겐 이미 같이 살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소치겔이라고. 그러니까 허일룬 입장에선 더더욱 고통스러운 거죠. 대개 여러분들이 보아오셨던 수많은 여타 징기스칸 전기는 아마 이 장면부터 시작을 많이 할 거예요. 이 갑작스런 칭기스칸 아버지의 날벼락 같은 신부 강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칭기스칸 아버지가 허일룬의 미모에 순식간에 반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만 보는 시선이 대부분이긴 한데,
또 그게 아니다.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흔히들 알고 계시는 건 그냥 허일론이 예뻐서 들이댔다. 이게 보통 널리 알려진 관점인데 그거 말고 일칸국 쪽 기록을 보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암바가이 칸, 그 암바가이 칸의 아들 중에 카단 타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메르키트족에 사람을 보내서 연합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연합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암바가이 칸 아들의 그 사신이 갔을 때 당시 메르키트의 족장 중 하나였던 투두우르라는 족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르키트 족장이 연합하자라는 사신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안 하고 칼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암바가이 칸 아들의 사신이 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죠. 그러자 이 메르키트족 족장 투두우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바가이 칸 아들 카단 타이시에 눈을 하나 뽑기 위해 이 칼을 갈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신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돌아가 암바가이 칸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말을 전해 들은 카단 타이시는 대분노를 하게 되죠. 이리하여 메르키트하고 몽골 부족이 한판 거하게 붙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암바가이 칸 아들은 메르키트 족장을 생포하는데 그 족장을 생포하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네가 말로써 나의 눈을 뽑았으니 오늘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칼로 너의 눈을 뽑아주마. 이러고는 실제로 뽑습니다. 당연히 메르키트족 족장 투두르는 사망하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당연히 몽골과 메르키트 역시도 사이가 극도로 나쁠 수밖에 없었죠. 비록 이 카단 타이시는 타이치우드 계열이긴 하지만 그래도 칭기스칸 아버지의 친척 아닙니까? 그리고 메르키트는 우리 부족의 원수가 된 거고. 근데 그러한 메르키트의 소년이 룰루랄라 결혼해서 휘파람 불고 가는 걸 칭기스칸 아버지가 봤는데 그걸 어찌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하여 사실은 허엘론의 미모에 반해서 헬렐레 했던 것이 가장 주된 이유였던 게 아니라 부족 간의 그런 그 메르키트와의 앙숙 관계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고 허엘론은 그 와중에 부차적으로 손에 넣게 된 것이다. 이런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이 허엘론의 원 집안 올코노트족 여기가 원래 굉장히 미인이 많기로 소문난 집단이었습니다. 미인을 유력한 집단에 시집 보내는 것으로 본인들의 세력을 강화시키곤 했던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이 지금 몽골이 아니라 메르키트 쪽으로 시집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나름 몽골 부족 내에서 뼈대 있는 가문이었던 칭기스칸 아버지로서는 뭐야 저거 올코노트 저것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안 보내고 다른 부족한테 결혼 보내고 있는 모습이잖아. 미인을 우리한테 안 보내고 자꾸 다른 데로 보낸다 이거지. 좋아.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겠군. 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어요. 허엘론의 미모에 홀린 개인적 동기뿐만 아니라 뭐 그것도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러한 부족 간 경쟁 의식이라는 동기도 이 행위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관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부인 빼앗긴 이 칠레두가 메르키트 쪽, 즉 원래 사는 대로 무사히 되돌아 갔단 말이죠. 살아서. 그럼 메르키트도 이제 그 칭기스칸 아버지의 이러한 짓을 알게 되었을 거잖아요. 근데 칭기스칸 아버지에게 보복 공격을 바로 가하지 않습니다. 왜 즉각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눈뜨고 아내를 뺏긴 거니까. 메르키트도 굉장히 용맹하고 사나운 집단으로 알려진 부족이거든요. 근데도 이 어이없는 신부 강탈에 대해 칭기스칸 아버지에게 보복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칭기스칸 아버지가 거느리던 보르지긴의 키아트파 역시도 결코 만만한 집단은 아니었다. 꽤 세가 강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명색이 그 위대한 카불칸의 후손이잖아요. 칭기스칸 아버지도. 메르키트는 칭기스칸 아버지 생전에는 그에게 보복을 가하지 못합니다. 물론 당연히 마냥 계속 가만히 있지만은 않죠. 나중 일이지만. 칭기스칸 아버지의 이 괴력은 허엘룬 건 이후로도 철천지 원수 타타르 쪽을 공격하면서 계속 불을 뿜는데요. 하루는 이 칭기스칸 아버지가 타타르 쪽에 또 한 무리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는 게 복수도 복수겠습니다만 약탈을 통한 경제적 부의 증진이라는 목적도 상당히 크거든요. 칭기스칸 아버지가 그래서 또 타타르랑 한판 벌이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에 대항하여 당시 타타르 무리를 이끌고 맞섰던 인물이 태무진 우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칭기스칸 아버지가 완승 태무진 우게를 꺾고 상당한 전리품도 노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의 궤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 임신해 있던 아내 허엘룬이 산기를 보이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날 산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칭기스칸 아버지는 직전에 자신과 한판 승부를 벌였던 타타르 장수 태무진 우게, 그의 이름을 막 태어난 아이의 이름으로 붙여줍니다. 세계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인 거죠. 칭기스칸의 탄생. 근데 이 출산 과정에 대해 좀 묘한 기록이 있어요. 태어난 아이가 손에 마치 간과 같은 모양의 복숭아 뼈만한 핏덩어리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허일룬의 출산이 굉장히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허일룬의 건강도 매우 좋지 않았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핏덩어리를 손에 쥐고 태어났다는 것은 피가 응고했다는 얘기잖아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분명히. 사실 허일룬에게 칭기스칸 아버지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갑자기 나타나서 사랑했던 자기 남편을 내쫓고 자기가 끌고 왔으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난산 끝에 어머니 허일룬의 핏덩어리를 손에 쥐고 태무진은 태어납니다. 뭔가 태어남부터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 태어나고 말겠다. 그러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죠. 근데 과연 태무진의 이러한 탄생이 허엘룬 그리고 칭기스칸 아버지의 삶에 과연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숱한 비극들 때문이죠. 특히 아버지에게 벌어질 비극은 그리 먼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